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해요. 제 카페 바로 옆에 왜 이런 걸 차리신 거예요? 저 정말 망하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왜? 나쁜 일인가? 카페 장사는 자유경쟁이잖아. 유라야, 내 카페가 더 좋으면 손님들이 거기로 가겠지. 명진은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정말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온 거예요? 설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순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불법? 명진아,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합법적으로 번 돈이야. 그때 순자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말인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음 주에는 저기 맞은편에도 두 번째 매장을 열 예정이야.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박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6의 나이에도 몸이 시계처럼 정확했죠. 남편을 여의고 나서 30년 동안 이런 새벽을 맞이했으니까 말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명진과 며느리 유라를 위한 아침상을 차려야 했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순자는 참았어요. 지난주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유라가 어머니 병원비 아까우니까 그냥 참으세요라고 말했거든요. 명진도 엄마 나이에 다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며 무관심했어요. 순자는 그때의 서러움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어요. 명진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볶음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2시간 동안 서서 요리하느라 허리가 아팠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감수했어요. 우리 명진이가 맛있게 먹으면 되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침 7시 명진과 유라가 식탁에 나타났어요. 유라는 잠옷 차림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왔습니다. 어머니, 물 좀 떠다 주세요. 목말라요. 순자는 얼른 찬물을 떠다 주었어요. 그런데 유라는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 물 뭐예요? 이상한 냄새 나는데? 어머니, 정수기 필터 언제 갈았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갈았는데. 어제 갈았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명진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유라가 예민한 거 모르세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세요. 순자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어제 분명히 새 필터로 교체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거든요. 순자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내놓았을 때 유라는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또 이런 음식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진 음식 말고 담백한 걸로 해달라고.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적게 썼는데. 적게 썼다고요? 이걸 보세요. 유라는 된장찌개를 젓가락으로 저으며 소리쳤어요. 기름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공사장 인부예요?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명진도 찌개를 한 입 떠먹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정말 짜네요. 유라 말이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뭘 해드릴까?
하지만 유라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이해를 못하세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유라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음식 먹으면 살찌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걸 만드세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유라야,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데. 하지만 유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성이요? 정성이면 저희 말을 들어주셔야죠. 저희가 싫어하는 음식을 계속 만드는 게 정성이에요? 그때 유라가 더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된장찌개 그릇을 들고 일어나더니 싱크대로 가서 그대로 부어버린 거였어요. 이런 음식은 정말 못 먹겠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찌개를 그냥 버리다니. 유라야, 그러면 안 되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유라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바빠요. 앞으로는 간단하게 토스트나 시리얼 준비해 주세요. 이런 번거로운 음식 말고요. 명진도 일어서며 어머니를 나무랐어요. 엄마, 유라가 힘들어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세대는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부담스러웠다는 걸까? 그리고 엄마 앞으로 우리 방 청소할 때 함부로 물건 만지지 마세요. 유라가 추가로 말했어요. 저번에 제 화장품 정리해놨다고 하셨는데 다 엉망이 됐어요. 비싼 건데 망가뜨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 방 청소를 해주는 게 고마운 일인데 오히려 잔소리를 듣다니. 그럼 청소 안 할까? 하지만 유라는 청소는 해주세요. 대신 아무것도 만지지는 마시고요라고 말했어요. 명진과 유라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순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버려진 된장찌개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이 쓰레기가 되다니.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어머니, 저희 늦었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유라가 서둘러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어제 마루 청소한 것 같지도 않아요. 순자는 어제 2번이나 걸레질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어요. 명진도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식당 일 그만두시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계속 고집하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유라가 걱정된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 보기 안쓰럽다고. 명진의 말에 순자는 의아했어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자신의 식당을 부끄러워해서 그런 걸까? 두 사람이 나간 후 순자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은 반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클 줄 알았나요? 며느리가 이렇게 날 무시할 줄 알았나요? 액자 속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순자는 치우다 남은 반찬들을 보며 자책했어요. 정말 자신의 음식이 맛없는 걸까?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정작 가족들은 싫어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자는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끔 이렇게 외로울 때면 남편의 흔적들을 보며 위로받곤 했거든요. 낡은 시계, 안경,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친숙한 필체로 이상한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죽은 누나의 딸 순자에게.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에게 누나가 있었나?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아래 적힌 내용이었어요. 은행 이름과 비밀번호, 그리고 대성그룹이라는 단어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대성그룹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인데 왜 남편의 수첩에 이런 게 적혀 있을까? 혹시 이게 뭔가 중요한 단서일까?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들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걸 숨겨두었을까?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순자는 평범한 시골 출신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오후가 되자 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네 밥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곳에서 순자는 30년을 보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식당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여기 김치찌개가 정말 끝내줘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손님들은 자신의 음식을 좋아하는데 정작 가족들은 싫어한다는 게 아이러니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자 순자는 다시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은행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내에 있는 곳이었어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되어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진과 유라가 퇴근하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청소 왜 이렇게 대충 하신 거예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청소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어디가 문제야? 유라는 화장실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화장실 좀 보세요. 거울에 물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청소한 거예요? 순자가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 정말 거울에 희미한 물때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침에 유라가 세수하면서 튄 것 같았거든요. 유라야, 이건 아침에. 하지만 유라는 듣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일을 대충대충 하고 변명만 하시고. 그때 명진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유라가 바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청소를 대충 했어. 내가 몇 번을 말해도 제대로 안 하시네. 명진은 한숨을 쉬며 순자를 바라봤어요. 엄마, 유라가 깔끔한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순자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알겠어. 다음부터 더 잘할게. 하지만 유라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음부터요? 어머니는 항상 다음부터라고 하시면서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 방에 있는 책상 위 정리 왜 하신 거예요? 유라가 또 다른 불만을 터뜨렸어요.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순자는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이 바람에 날릴 것 같아서 정리해 둔 거였는데, 바람에 날릴까 봐서 정리해 둔 건데, 순자가 설명하려 했지만 유라는 화를 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손대지 마세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명진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유라 말이 맞아요. 남의 물건 함부로 정리하면 안 되죠. 유라가 어디에 뭘 놨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잔소리를 듣다니.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가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라가 따라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김치가 왜 이렇게 쉬어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시다고? 어제 담근 건데. 어제 담그셨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해요? 유라는 김치를 한 젓가락 먹어보고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건 정말 못 먹겠어요. 어머니는 왜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세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김치는 자신의 자신작이었거든요. 김치가 맛없다고? 순자가 되물었어요. 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네, 너무 짜고 신맛도 이상해요. 저희 친구들 김치는 다 맛있던데 어머니 김치만 이상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동안 김치 담그면서 맛없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명진까지 거들어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김치도 사 먹는 시대예요. 굳이 집에서 담글 필요 없어요. 마트에서 파는 게 더 맛있고 깔끔해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직접 담근 김치보다 공장에서 만든 게 낫다니. 그럼 앞으로 김치는 사서 먹을까? 순자가 물었어요. 유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왜 굳이 집에서 담가서 냉장고만 차지하게 해요? 그리고 냄새도 나고. 순자는 허탈했어요. 자신이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솜씨가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저녁을 차리는 동안에도 유라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어머니, 고기 왜 이렇게 질기게 했어요? 불 조절을 제대로 못하시나? 어머니, 나물 무침 너무 짜요. 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머니, 국간이 왜 이렇게 싱거워요? 순자는 요리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라가 순자가 차린 밥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또 이런 음식들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메뉴잖아요. 좀 다양하게 해주실 수는 없어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제랑 다른 음식인데? 하지만 유라는 다 비슷비슷해요. 한식만 계속하지 말고 양식이나 중식도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어요. 순자는 양식이나 중식을 할 줄 몰랐어요. 평생 한식만 해왔거든요. 명진도 한마디 했어요. 엄마, 유라 말이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 먹어요.
엄마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옛날 방식이라니. 자신이 배운 요리가 전부 구식이라는 말인가? 식사 중에 유라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친구들이 내일 집에 놀러 와요. 그때까지 집 정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창피당하기 싫어요. 순자는 놀랐어요. 창피하다고? 유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네, 어머니가 정리하신 거 보면 정말 촌스러워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유라의 말에 순자는 상처받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촌스럽게 보이나? 어떤 게 촌스럽다는 거야? 유라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 커튼부터 시작해서 소파 배치, 액자 위치까지 다 촌스러워요. 요즘 트렌드랑 하나도 안 맞아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모든 게 자신이 정성껏 꾸민 거였는데 촌스럽다니. 명진도 거들어 말했어요. 엄마, 유라가 센스가 좋으니까 인테리어는 유라한테 맡기세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들은 잔소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음식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인테리어 감각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순자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죽은 누나의 딸 순자에게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혹시 이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순자는 마음을 다잡고 은행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수첩에 적힌 은행 이름을 보고 시내까지 나온 거였어요. 혹시나 해서 신분증과 수첩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어요. 은행 창구에 앉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이 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이 계좌는 직원은 뭔가를 확인하더니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순자는 신분증을 건네주었고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잠시 후 직원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손님, 이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네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얼마나 들어 있는데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확인 후에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이신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가씨. 저는 대성그룹의 박정호입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그룹? 그리고 아가씨라고? 박정호는 순자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가씨의 이복 오빠예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정호를 바라봤어요. 이복 오빠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호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가셨죠.
그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며 인연을 끊으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모든 걸 물려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순자는 현실감을 잃었어요. 자신이 재벌가의 외손녀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박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을 하셨어요. 언젠가 아가씨가 힘들 때 찾아올 거라고 하시면서 수첩을 남겨두셨죠. 순자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새로 알게 된 출생의 비밀,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산에 대한 충격까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하게 느껴지는 건 분노였어요.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박정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아가씨 몫의 유산 목록입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현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제대로 읽히지도 않았어요. 아가씨, 혹시 많이 힘드셨나요?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구박,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이 짐처럼 여겨지는 현실까지. 박정호는 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아가씨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더 이상 구걸하듯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 씨, 제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셔도 되고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아가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며느리 유라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라 카페라는 예쁜 간판이 걸린 그 카페는 유라의 자랑거리였어요. 시어머니 식당과는 차원이 달라요라고 자주 말하던 그 카페 말입니다. 순자는 카페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순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습니다. 이 건물 임대료가 얼마예요? 순자가 유라 카페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중개업소 직원은 그 건물 말씀이세요?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즘 임대료 때문에 카페 사장님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건물 매매 가격은 얼마예요?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매매요? 그 건물은 15억 정도 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에 비하면 15억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순자는 중개업소를 나와 다시 카페 앞으로 갔습니다. 유라가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한가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유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어. 순자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유라는 당황한 듯 하더니 어머니는 원래 커피 안 드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오늘은 마시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며 메뉴판을 봤어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인테리어는 예쁘게 되어 있었지만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위치도 그리 좋지 않았고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유라가 항상 돈 걱정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순자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힘이 생겼으니까 뭔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당했던 모든 굴욕과 무시를 되갚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박정호는 순자의 계획을 듣고 흥미로워했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카페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순자는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느리 유라를 완전히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순자는 프리미엄 카페 그레이스라는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였어요. 첫 번째 매장 위치로 순자가 선택한 곳은 유라 카페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현금으로 통째로 매입한 순자는 카페를 위해 3억 원을 들여 완전히 리모델링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유라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공사하는 곳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라가 순자에게 물었어요. 순자는 능청스럽게 모르는 척했습니다. 글쎄, 뭐가 들어올까? 아마 가게겠지. 유라는 혹시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닌지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어요. 한 달 후, 유라 카페 옆에 화려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프리미엄 카페 그레이스라는 금색 글씨가 번쩍이며 유라의 허름한 간판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유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카페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려함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카페 앞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레이스 카페 오픈 첫날, 순자는 검은색 샤넬 정장을 입고 매장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전문 미용실에서 우아하게 손질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유라는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왜 계세요? 유라가 그레이스 카페로 들어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서 와, 유라야. 우리 새 매장 어때? 순자는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유라는 멍하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매장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카페 안을 우아하게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카페 내가 차린 거야. 놀랐지? 그동안 엄마가 뭘 준비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을 텐데. 유라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고급 카페를 차렸다니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카페 내부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커피 가격표를 본 유라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돈? 내가 없는 줄 알았어? 유라야,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이 참 많단다. 그 순간 유라는 자신의 허름한 카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이런 고급 카페가 생기면 자신의 매장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오픈 첫날부터 그레이스 카페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와 인증샷을 찍었고 지역 유지들이 줄을 서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반면 유라의 카페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그레이스 카페로 이동한 거였어요. 명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유라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온 거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명진은 화려한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도 똑같이 여유로운 태도로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사업가야. 어때, 멋지지? 사업이라니요? 이런 고급 카페를 차릴 돈이 어디 있으셨어요? 명진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침묵하다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명진아, 엄마를 너무 얕봤구나. 엄마도 너희가 모르는 능력이 있어. 유라가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해요. 제 카페 바로 옆에 왜 이런 걸 차리신 거예요? 저 정말 망하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왜? 나쁜 일인가? 카페 장사는 자유경쟁이잖아. 유라야, 내 카페가 더 좋으면 손님들이 거기로 가겠지. 명진은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정말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온 거예요? 설마 불법적인 방법으로. 순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불법? 명진아,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합법적으로 번 돈이야. 그때 순자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말인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음 주에는 저기 맞은편에도 두 번째 매장을 열 예정이야. 유라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두 번째 매장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프랜차이즈잖아. 한 개로 끝낼 이유가 없지. 유라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미 한 개 매장으로도 자신의 카페는 완전히 고사 직전인데 두 번째까지 생긴다면 정말 끝장이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죽겠어요. 유라가 순자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유라의 손을 떼어냈어요. 유라야, 왜 그렇게 걱정해? 내 카페가 정말 좋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 그동안 엄마 음식은 맛없다고 하고 엄마 센스는 촌스럽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걱정이야? 명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주세요. 유라가 정말 힘들어해요. 순자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들다고?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명진아, 너도 엄마가 힘들 때는 관심 없었잖아. 순자는 마지막으로 폭탄 발언을 했어요. 참, 그리고 이 건물 내가 샀어. 이제 너희는 내 세입자야. 유라와 명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물까지 샀다니 이제 정말 꼼짝없이 순자의 손바닥 안에 갇힌 셈이었어요. 순자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임대료는 2배로 올릴 예정이야. 시세에 맞게 조정하는 거니까 이해해줘. 유라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어요. 임대료가 2배가 되면 카페 운영은 완전히 불가능했거든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진짜 경쟁해보자. 엄마도 이제 사업가니까. 명진과 유라는 순자의 충격적인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며칠 동안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순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 거야. 유라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평범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겠어? 탐정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자가 대성그룹 본사를 자주 드나들고 있었고, 심지어 박정우 회장과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진을 보니 두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대성그룹 회장의 가족이라고?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명진도 분노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재벌가 사람이면서 왜 지금까지 가난한 척했던 거야?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잖아. 그동안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며 구박했던 자신들이 우스워 보였어요. 유라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게 뭐예요? 어머니가 돈 많은 재벌가 사람이면서 왜 저한테 당하는 척했던 거예요? 유라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이중 생활에 분노가 치밀었죠. 더욱 분한 건 카페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레이스 카페가 오픈한 후 유라의 카페는 하루에 손님이 2~3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는 2배로 올랐고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매일 적자였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파산할 거야. 유라는 절망했습니다. 명진과 유라는 순자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실토하세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명진이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보고 잠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해졌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대성그룹 회장이랑 가족이라는 거요.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가난한 척 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대성그룹 창업주의 외손녀야. 명진과 유라는 순자의 담담한 고백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명진이 따졌습니다. 바보로 만들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뭘로 만들었는데? 하루도 편할 날 없이 구박하고 무시했으면서. 유라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순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가난하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가난한 시어머니는 무시해도 되고 부자 시어머니는 떠받들어야 하는 거야? 그게 너희 인성이구나. 명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순자는 냉소하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했으면? 그럼 더 심하게 이용당했겠지. 돈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더 등쳐먹으려고 했을까? 유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왜 이제 와서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제 카페는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괴롭힌다고? 나는 그냥 정당한 사업 경쟁을 하는 거야. 정당한 사업 경쟁이라고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카페 바로 옆에 고급 카페를 차려서 망하게 만들고 건물까지 사서 임대료를 2배로 올리는 게 정당한 경쟁이에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야.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거지. 명진은 어머니의 변한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예전에 착한 엄마는 어디 가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착한 엄마. 구박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착한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착하지 않을게.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 정말 망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순자는 냉정했어요. 사과?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때 순자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말인데 너희가 그동안 내 앞에서 한 짓들을 영상으로 다 기록해뒀어. 명진과 유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이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응, 음식 버리고 청소 트집 잡고 나를 무시하는 모습들 말야. 유라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걸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며느리의 시어머니 구박 실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야. 명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끝이라고? 나는 이미 끝났는데? 유라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용서? 너희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명진과 유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을 집에서 쫓아내다니. 엄마, 그건 너무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명진과 유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카페는 망해가고 집에서는 쫓겨나고 게다가 영상까지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였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끝장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명진과 유라는 집에서 쫓겨난 후 급하게 원룸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유라의 카페가 망해가면서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들지 않는 축축한 방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유라가 짐을 정리하며 울분을 토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명진도 화가 났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엄마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하지만 순자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자가 정말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거였어요. 평생 희생한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며느리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영상에는 유라가 순자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명진이 어머니를 타박하는 모습, 그리고 둘이 함께 순자를 무시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아들도 정말 개같네 시어머니 불쌍해서 눈물 난다 악플이 쏟아졌어요. 유라는 영상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정말 이런 걸 찍고 있었다고? 명진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완전히 전국적인 악역이 됐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들 그 영상에 나온 사람들 아니야? 더욱 악화된 건 명진의 직장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가족 문제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사가 명진을 불러서 말했어요. 명진 씨,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어요.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어요. 유라의 카페도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카페의 압박도 있었지만 영상이 공개된 후로는 아예 손님이 발길을 끊었거든요. 시어머니 구박한 며느리 카페라는 오명이 붙으면서 완전히 망한 거였어요. 유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유라가 원룸에서 울고 있을 때 명진도 막막했어요. 직장도 잃고 카페도 망하고 집도 없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건 이 모든 게 어머니의 계획된 복수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정호가 기자회견을 열어 순자의 정체를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박순자 씨는 우리 대성그룹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현재 저희 그룹의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순자가 단순한 재벌가 친척이 아니라 정식 경영진이라는 게 알려진 거였어요. 이 뉴스가 나가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재벌가 출신인데도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 가족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희생하신 어머니 진짜 인격자신의 순자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어요. 반면 명진과 유라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재벌 할머니를 그렇게 구박했다고? 정말 천벌받을 놈들이네. 돈 냄새 못 맡아서 그렇게 함부로 했구나.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악랄해졌어요. 명진과 유라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유라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니 자신의 행동이 정말 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고 정성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추했거든요. 명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페류나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내 편만 들면서 어머니를 외면했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명진이 유라를 비난했어요. 유라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야? 어머니 편을 들었어야지 왜 나만 편 들었어?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당신이 맨날 시어머니 욕하면서 나한테 편 들어달라고 했잖아. 그래도 어머니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이 말렸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싸웠어요. 한편 순자는 대성그룹 이사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쓸쓸함도 느껴졌어요. 박정호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가씨, 이제 충분히 복수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호 씨, 복수가 이렇게 허무한 건가요?
시원하기보다는 마음이 공허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는 원래 그런 거예요. 명진이와 유라가 정말 반성하고 있을까요? 순자가 물었어요. 정우는 사람은 밑바닥에 떨어져야 진짜 반성한다고 하죠라고 대답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복수가 옳은 일이었을까? 그때 순자의 휴대폰에 명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순자는 문자를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 순자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진짜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인가? 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명진과 유라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자. 서로 할 말이 있을 거야. 명진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유라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만남 장소는 순자가 새로 연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예전 순자네 밥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이었습니다. 명진과 유라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화려한 변화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될 법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거든요. 순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명진과 유라는 어색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명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유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반성한다고? 정말로? 명진과 유라는 그 서류가 뭔지 궁금해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명진아, 내가 회사에서 한 일들 알고 있어. 명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투자 사기. 내가 어머니가 대기업 이사라는 걸 이용해서 동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지? 명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걸 알았을까? 그리고 유라야, 너도 마찬가지야. 순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카페 운영비라고 거짓말하고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명품 쇼핑한 것도 다 여기 있어. 유라는 충격에 떨렸어요. 어머니,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순자는 냉정하게 계속했어요. 너희가 나를 속인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구나. 그런 주제에 나한테 도덕 타령을 하다니. 명진과 유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의 비리가 모두 드러난 거였거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명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부터 정말 달라질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유라도 바닥에 엎드리며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 너희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면 너희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명진과 유라는 공포에 떨었어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 정말 죽게 생겼어요. 두 사람은 순자의 발치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너희가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을 때는 생각 안 했냐? 순자는 서서히 일어났어요.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모든 걸 용서해 주려고 했어. 명진과 유라는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정말요? 정말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진짜 반성이 뭔지 말야. 너희는 그냥 벌 받기 싫어서 우는 거야. 내 마음이 어땠는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명진과 유라는 당황했어요. 순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기자회견을 해라.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일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사과하고 투자 사기와 대출 사기도 모두 자백해라.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기자회견이요? 그럼 저희는 정말 끝장나요. 유라가 절규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장나는 거야. 내가 끝장났던 것처럼. 명진이 애원했어요. 엄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발. 다른 방법? 순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다른 방법이 있어. 지금 당장 모든 사기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평생 나한테 절대 나타나지 마라. 그럼 기자회견은 안 해도 돼. 명진과 유라는 절망했어요. 사기로 받은 돈은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갚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그 돈은 이미 뭐, 없다는 거야? 순자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럼 기자회견 준비해라. 그때 순자는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자. 너희가 정말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줘. 1년 동안 최저임금 받으며 일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라. 그리고 매주 나한테 와서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라. 명진과 유라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명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유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할게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실망시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기억해둬.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호구가 아니야. 명진과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이제야 정말로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말이에요. 순자는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갔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진과 유라는 순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명진은 편의점 알바와 배달 일을 병행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유라는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하며 건물 청소를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까맣게 탔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두 사람은 순자를 찾아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쓴 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청소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청소 트집 잡던 게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유라의 반성문에는 진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명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배달하면서 만난 할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평생 저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네요. 명진의 글씨는 눈물로 번져 있었어요. 순자는 그런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줘. 순자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 사람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명진과 유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탓하며 싸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어머니한테 진짜 용서받을 때까지. 명진이 지친 유라를 다독였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힘들 텐데. 유라도 고마워했어요. 두 사람은 일하면서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깨달았어요. 편의점에서 만난 야간 근무자들, 청소하면서 만난 경비 아저씨들, 배달하면서 만난 고객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알겠어. 명진이 말했어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갚아나갔지만 전체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피해자들은 두 사람의 진심을 알아줬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갚으려고 하니 고맙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한편 순자는 대성그룹 이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사회복지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어머니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센터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자의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았어요. 순자네 고급 한정식 집도 대성공이었어요. 유명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단골로 다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가끔 주방에 서서 직접 요리했어요. 음식은 정성이 제일이야라는 신념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10개월이 지났을 때 명진이 순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제가 한식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엄마 밑에서 일하면서 요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순자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요리를? 왜? 명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엄마의 요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청소 일하면서 깨달았는데 정성스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어요. 순자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이들이 변한 걸까? 며칠 후 순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한 달만 시험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명진과 유라는 긴장했어요. 무슨 조건이요? 급여는 최저임금이고 실수하면 바로 내보낼 거야.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절대 내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라. 두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어머니 곁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명진은 홀서빙을, 유라는 주방 보조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했어요. 순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놀랐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반찬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유라가 진심으로 배우려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느 날 밤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명진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유라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순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정말 변했구나. 명진과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순자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들을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이제 순자의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재생이었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 거였어요. 순자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어요.